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은 이제 아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 이제 끝나고 잠시 더 찍기로 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 시간이죠. 아홉 번째 시간. 지금 이제 암을 굶기는 치료법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빨리 끝내드리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면 마음 급하신 분들은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163쪽입니다. 가두어두기를 할 거예요. 가두어두기. 가두어두기입니다. 163쪽 중간에 보시면 고용량의 화학요법 후에는免疫力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이 이전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공격해 올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나는 그 점을 조심해야 했다. 화학요법 치료 후에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폐해진다는 점에서 화학요법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치료일 수밖에 없다. 좀 그렇죠. 이제 모든 세포를 상대로 해서 이제 화학요법이 들어가니까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엑셀에서 발을 떼고 크루즈 기능에 운전을 맡긴 상태에 있는 것처럼 안도에 숨을 쉬며 자신들이 마치 완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종적인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때 그런 안심이 가장 문제라는 얘기죠. 환자들은 암을 진단받기 전에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흔히 범하는 치명적 실수가 된다. 치명적 실수죠.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아졌다. 암에게 포도당을 주지 않고 굶기는 일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식사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베르베린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화학요법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 해독을 하고 심하게 손상된 장을 회복시켜야 됐다. 이런 찌꺼기들이 이제 남아 있으면 암세포들이 그걸 또 재활용하잖아요. 그래서 해독을 해야 됐다. 타격을 많이 받았을 골수 기능도 이전 상태로 끌어올려야만 했다. 머리카락도 자라기 시작했지만 사실 머리카락은 별로 걱정되지 않았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화학요법 후에 이제 치료 계획을 우리 제인이 어떻게 세웠나 잠시 볼까요? 164쪽 하고 있습니다. 해독을 위해 3달 동안 철저히 자연식과 당지수가 낮고 부분 채식이었으며 항염 효과가 있고 포화 지방이 적은 시기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식이요법을 해독 시기를 했고요. 그레이트 스모키스 연구소, 지금 제노바 진단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 상태 검사를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내 미생물 상태 검사를 이제 하죠. 우리나라도 합니다. 보통 이제 장 연구소 같은데 의뢰를 하죠.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어요 그때.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그 미세 영양소 상태를 한다. 무기질, 비타민, 지방산에 대한 이제 유기산 검사를 비롯해서 쭉 하는 거죠. 지방산 검사, 모발 미네랄 검사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비타민 C 주사와 UVBI 울트라바이올렛 블러드 이라디에이션 자외선 혈액 주사를 준다. 그래서 비타민 C 정맥 주사라는 고용량 비타민 C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운동을 많이 하고 인생을 즐겼다. 이런 겁니다. 이런 화학요법 후에 이런 치료를 끝난 다음에 제인은 165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나는 혈당 관리를 잘하고 있었고 혈액 검사를 보면 여전히 관해 상태 있었다. 관해 상태라는 거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다 나선 거냐고 생각하면 참 오산이 되는 거예요. 진짜 게임은 관해가 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나거든요. 이제 영양치료제와 식이요법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 고민했었습니다. 좀 내려가면 식사할 때 혈당과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야 하는 당뇨 환자처럼 나도 그런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식사 후에 혈당과 인슐린이 최고로 올라가는 순간이 암을 조절해야 되는 임계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혈당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아주 제1번이에요. 1번. 매번 화학요법을 받은 후에 몸이 너무 아파서 영양치료제는 고사하고 어떤 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 화학치료제를 하면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점막이나 이런 쪽도 다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화학요법 받기 전 며칠 동안 암을 굶길 수 있는 많은 물질들을 조합해서 섭취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화학요법 받기 전에 몸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학요법을 받기 전에 암을 굶기기 위한 준비가 익숙해지면서 나는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걸 느꼈다. 166쪽. 베르베린이 혈당 상승을 조절한다면 식사 직전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한다. 식전에는 베르베린을 복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죠. 베르베린 복용을 습관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 정말 성실하게 복용했다. 하지만 베르베린을 녹차와 때로는 올리브유와 함께 복용했는데 먹고 나서 속의 울렁거림을 견디기가 약간 힘들었다. 이런 거는 이제 부작용이죠. 부작용이 있는 만큼 작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암을 처음 진단받은 이후에 내게는 수면이 문제였다. 수면이 문제입니다. 수면을 돕기 위해서 취침 1시간 전에 멜라토닌을 복용했는데 멜라토닌은 송과체에서 분비돼서 IL2, IL12와 같은 좋은 사이토카인을 자극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도 먹으면 사실 좋습니다. 보통 이제 처방을 받죠. 우리나라 그 처방약 이름이 서카딘 처방약입니다. 외부에서 멜라토닌을 보충하게 되면 혹시나 내가 직접 만드는 멜라토닌 합성되지 않을까 이런 게 겁이 났긴 했지만 이제 먹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다른 건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넘어가시고 다행히도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 168쪽 아래에서 6번째 줄. 내가 만든 치료 목록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할 치료는 손상받은 장의 회복을 위한 해독식이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해독식을 위해서 이제 뭐 3달 동안 철저한 자연식과 함께 당지수가 낮은 걸 취했고 당지수가 낮은 자연식을 했고 부분 채식을 했으며 항암 효과도 있고 포화지방이 적은 식이를 했다라고 164쪽에 이미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지인이 했던 게 일주일에 2번씩 고용량 비타민 C 정맥 주사를 맞았다. 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의미가 없고요. 최소 2번 내지 3번, 저는 한 3번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169쪽 중간에 보면 라이너스 폴링과 유한 카메론 박사가 비타민 C가 세포박 기질, 즉 암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들이죠. 세포박 기질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암세포들이 이동하고 퍼지도록 만드는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제 줄여주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확신했다고 합니다. 넘어가 170쪽 있습니다. 위에서 4번째 줄. 초기 연구에 실패한 원인이 저용량의 비타민 C를 경구용으로 투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용량의 비타민 C를 이제 투여를 하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산화 효과를 없애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 비타민 C와 같이 정맥 주사로 치료할 때는 이제 우리 비타민 C의 암 치료 효과를 이제 상쇄시켜 버려요. 비타민 C가 고용량 비타민 C 치료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산화 효과로 암을 때려잡는데 이제 산화 효과를 노리고 비타민 C를 이제 투여를 하는데 산화 효과를 상쇄시키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을 이제 투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상쇄가 되니까 이제 효과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 고용량 주사를 맞을 때는 글루타치온 주사를 안 맞습니다. 놓으면 안 돼요. 봅시다. 171쪽 보면 일부 저명한 종양학 전문의들은 활성산소, 즉
자유라디칼이죠. 자유라디칼. 활성산소가 이런 산소가 활성된 산소가 암을 사멸시킨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비타민 C 정맥 주사는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암을 치료한다. 무슨 얘기냐? 고용량의 비타민 C는 산화제로 작용하는 거예요. 항산화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용량의 비타민 C는 항산화제인데 고용량의 비타민 C는 산화제로 작용해서 동양 주변에 이제 자유산소를 뿌려대는 산화제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활성산소, 즉 H2O2 이것이 이제 암세포 주위에 이제 녹을 형성해서 면역세포의 공급을 받도록 해서 암세포가 사멸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활성산소와 황산화제의 균형, 즉 활성산소, 비타민 C, 고용량 비타민 C로 발생된 활성산소와 글루타치온으로 대비되는 항산화제의 균형은 종양세포의 생존과 사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켜본 바로는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항산화제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고용량 비타민 C 정맥 주사의 효과를 상실시킬 정도로의 엄청난 항산화제를 복용해서 고용량 비타민 C 정맥 주사의 치료를 없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이제 고용량 비타민 C를 투여할 때 계속 읽겠습니다. 약이나 영양치료제도 복용 용량에 따라 치료 효과,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 용량에 따라서 이제 그 치료 효과 여부가 이제 바뀌어요.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비타민 C가 저용량일 때는 항산화제로, 고용량일 때는 산화제로 써요. 그런 점. 또 다른 예를 보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뭐 있더라? 알코올 치료제 있잖아요. 알코올 치료제를 우리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 있는데 어디 있더라?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는 알코올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는 저항용, 그러니까 날트렉손 같은 경우 고용량은 이제 알코올 환자들한테 있잖아요. 저용량은 항암 효과가 있더라고. 저용량 그 미세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2mm나 1에서 3mg 정도의 저용량 날트렉손은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에 따라서 그 작용점이 틀리다는 거, 작용 용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우리 환우분들은 아셔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비타민 C의 경우는 암을 물리칠 중요한 포인트로 고용량을 투여하는 거예요. 무조건 고용량을 투여해야 돼요. 그래서 화학요법의 경우와 다르게 비타민 C는 용량이 올라갈수록 치료 효과가 뛰어났다. 여기 적혀 있어요. 용량이 많을수록 과산화수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암세포를 더 선택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 환자들은 때로 비타민 E, 시스테인, N아세틸시스테인, 즉 육청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항산화제를 피해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C 정맥 주사를 하는 동안에는 코큐테인이라든가 알파 리포엑시드, ARA라고 하죠. 우리 보통 신델라 주사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이제 코엔자임 Q10이라든가 코큐테인이라든가 이제 알파 리포엑시드가 비타민 C를 재활용해서 조직에서의 비타민 C 농도를 올려주긴 해요. 하지만 비타민 C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는 하지만 이 두 물질이 화학요법 치료 중에서는 투여를 해서 안 된다는 거죠. 화학요법에서 코엔자임 Q10하고 이런 신델라, ARA, 즉 알파 리포엑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스타틴의 암 치료 효과도 없앨 수도 있어요. 한번 밑에 쭉 읽을게요. 비타민 C 정맥 주사 치료로 발생하는 과산화수소는 암이 미세 환경 속으로 한 개의 산소 분자를 내보낸다. 그러면 암세포는 이 산소 분자를 처리해야 하는데 암세포에는 이런 자유라디칼을 중화할 수 있는, 즉 활성산소를 중화할 수 있는 효소, 즉 카탈라제가 없기 때문에 암세포의 약점은 그 활성산소
H2O2를 중화할 수 있는 활성산소가 없어요. 카탈라이즈가 없기 때문에 이 자유라디칼, 즉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타민 C 정맥 주사의 치료로 발생한 이 과산화수소를 처리할 수 있는 카탈라이저가 암세포는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좋은 점은 이런 매우 유용한 치료 받더라도 정상세포의 같은 경우는 기질과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로 효소 카탈라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상세포도 손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암세포만 아작을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의 내성을 일으킨 당사자는 바로 암의 줄기세포가 이제 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암세포들은 이제 내성을 할 수가 없어요. 암 줄기세포 요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암의 줄기세포인데 정맥 내 비타민 C는 암의 줄기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 즉 글라이콜라이시스의 핵심 단계를 이제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먹여 살릴 주요 에너지원의 공급이 끊겨서 암을 이제 굶겨 죽이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비타민 C 요법이 화학요법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걸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과산화수소, 즉 활성산소, 이게 종양과 접촉하게 되면 산소 분자를 내보내게 되는데 이제 암을 사멸한 후에 이제 물로 바뀌어서 이제 신장을 통해서 이제 배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몸에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비타민 C와 알파 리포익 액시드의 용량을 줄여서 치료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용량 비타민 C와 ARA의 용량이 적어지면 오히려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의 작용이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암세포 내에 과다한 독성 물질을 이제 중화하게 돼서 암세포가 이제 살 수 있도록 이제 방어벽을 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비타민 C 173쪽 보면 비타민 C를 장관용 용량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용량의 경구로 복용해도 효과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구로 먹는 비타민 C는 암을 잡을 수가 없어요. 리포조말 비타민 C로 여기는 리포조말 형태의 비타민 C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요즘 최근에 지금 오늘이 2020년이잖아요. 최근에 나온 이제 논문에 의하면 리포조말 비타민 C나 일반 비타민 C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 실망할 정도로 리포존 비타민 C가 흡수율이 저조해요. 4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비타민 C보다 좀 더 높은 정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여러 실험 논문에 의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리포조말 비타민 C가 93%까지 돼서 링거 안 맞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실망스럽습니다. 좀 더 이제 저기 해야 되지 이런 논문들 나오는 거 보면 리포조말 비타민 C도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리포조말 형태의 비타민 C를 복용하여 암을 치료하고 싶다면 반드시 아스코르비산 형태 섭취해야 하며 복용할 때마다 적어도 5,000ml 이상의 용량으로 복용해야 과산화수소를 마술로 낼 수 있다. 글쎄요. 경구용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장관용 용량까지만 복용해서는 비타민 C 혈중 농도를 필요한 만큼 올릴 수도 없고 암이 죽지 않고 계속 생존하고 증식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만 줄 뿐이라는 사실이 아는 건 매우 중요하다. 경구용 비타민 C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비타민 BC의 정맥 주사 용량은 여기 25에서 75g 투여할 수 있는데 암의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를 정한다고 하는데 보통 한 60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횟수는 주 3회를 맞거나 몇 주 동안 매일 맞아도 된다는데 횟수는 1회는 안 되고 고용량이라도 1회는 좀 약하고 확실하게 3회 정도는 맞아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합 조직 속 과산화수소 농도가 산화제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비타민 C 혈중 농도를 올려줘야 된다. 그럼 한 최대한 뭐 이빨이 올려줘야 된다 얘기죠. 과산화수소가 주로 결합 조직 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비타민 C 치료는 결합 조직이 없는 혈액암이나 림프암보다도 덩어리로 존재하는 고형암에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신 연구에 의하면 뭐 비타민 C가 혈액암이나 림프암에 효과가 있다. 이거 뭐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비타민 C가 호기성 해당 작용의 효과를 정상화시켜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여기 그냥 적어놨네요. 이게 위에서 5번째 보면 아이오와 대학에서 했던 연구 결과를 참조해 보면 화학요법이 약물 용량을 좀 줄이고 투여 간격을 좀 규칙적으로 하면 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화학요법 용량을 이제 줄여가지고 아예 그냥 화학요법 투여 간격을 줄이는 대신 이제 간격을 규칙적으로 해서 이제 여러 차례로 나누는 거죠. 나눈 동시에 비타민 C를 같이 했더라면 아쉬움이 납니다. 이제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내려가면 아래에서 9번째 줄 보면 일부 의사들이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을 함께 투여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기를 한다. 기능의학을 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C와 같이 투여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 C라는 것은 고용량 비타민 C예요. 고용량 비타민 C와 함께 투여하면 비타민 C의 산화 촉진 작용을 무력화시켜서 암세포가 정상적인 사멸 기전에 저항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글루타치온하고 비타민 C하고 투여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쌤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175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른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 C 정맥 주사와 화학요법을 동시에 했을 때 생존율이 올라가고 독성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대요. 여기서 비타민 C 정맥 주사는 고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논문의 저자 마크 레비는 비타민 C를 경구로 투여해 치료가 조기에 실패함으로써 비타민 C의 환경이 오염됐다고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경구로 하는 거는 의미가 이제 없다라고 이제 여기 보면 좀 더 내려가서 별거 없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77쪽 볼게요. 비타민 위에서 한 10째 줄 비타민 C 주사가 끝난 후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자외선 혈액 주사를 치료받았다. 이거는 좀 약간 컨트로버시예요. 뭐 효과 있나 없네. 그냥 이거를 하는 데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왜냐면 많이 컨트로버시하니까 넘어갑시다. 했다. 뭐 이런 UBI가 뭐 자기 좋았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냥 봅시다. 179쪽 볼게요. 179쪽 위에서 이제 두 번째 줄 볼게요. 통념에 어긋난 소리 같지만 암에 걸렸다면 종양세포를 사멸하기 위한 자유라디칼이 필요하다. 자유라디칼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정통의학에서는 화학요법 그리고 방사선요법 있죠. 대체의학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C 정맥주사가 있어요. 각 치료에서는 자유라디칼을 많이 발생해서 암세포 스스로 분개하도록 만드는 건 요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 중간 좀 내려가셔가지고 종양은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통해 암모니아를 만든다. 동시에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도 많이 만들어요. 종양세포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만드냐? 글루타치온을 많이 만들어서 암모니아를 중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암모니아와 산호작용에 의해 암세포가 손상당하는 걸 막아서 스스로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은 암세포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고용량 비타민 C 정맥 주사는 종양세포가 자기를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라디칼을 충분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섬유 과정을 한다. 그러니까 종양세포가 만드는 글루타치온을 넘어서는 자유라디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자유라디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한 세포를 같이 손상시키는 약점이 있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보다 고용량 비타민C 정맥주사로 치료할 때 자유라디칼의 효과를 보다 효율적이고 선택적으로 반복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속 쭉 읽을게요. 180쪽 세 번째 줄입니다. 좀 힘드네요. 빨리 이걸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왜냐면 마음이 급하신 우리 환우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건강검진 하느라고 빼먹은 거 오늘 좀 보충하려고 해요. 저도 힘듭니다. 퇴근해야 되는데. 자유라디칼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산소 분자이다. 즉 활성산소라고도 해요. 활성산소는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화학적 반응성이 높은 분자들로 과산화수소 그리고 과산화물 등이 이에 속한다 합니다. 정상적인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소량으로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근데 이런 산소가 종양세포를 선택적으로 없앤다는 사실은 이제 알려져 있죠. 대사 과정에서 이런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암세포는 이제 혐기성, 즉 무산소 대사인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혐기성 발효 과정인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 즉 와버그 에펙트죠. 근데 혐기성 발효 과정에서도 활성산소 양은 또 늘어나요. 많아지는 활성산소 양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나 활성산소 양을 부딪히는데 암세포는 글루타치온을 인해서 이제 방어벽을 치는 거죠. 많아지는 활성산소는 백혈구를 불러들여 손상된 세포를 복구할지 아니면 사멸시킬지 결정한다.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고용량 비타민C 정맥주사의 치료 목적은 활성산소라는 불안정한 자유라디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산화 손상을 받은 종양세포가 글루타치온으로 자유라디칼을 중화하는 것을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왜냐면 더 많이 만들어서 이제 양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서 암세포를 괴멸시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당황스럽던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다. 암세포에게는 활성산소는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이제 물질이죠. 글루타치온은 요 활성산소를 막는 방패막이죠. 글루타치온은 암세포가 죽지 않고 생존하게 할 수 있는 나쁜 물질이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한테는 이런 정반대죠. 정반대.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이 많아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은 정상세포에서는 항산화 물질로 좋은 굿가이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 암세포가 되는 순간 이제 암세포 쪽으로 이제 적의 편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그런 애들이죠. 그 181쪽 첫째 줄 보면 글루타치온의 전구체인 N-아세틸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암 환자의 추천제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글루타치온의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하나의 재료이기 때문에 N-아세틸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먹으면 안 되겠죠. 그 약제가 NAC죠. NAC 저용량 경구 비타민 C. 왜? 항산화제로서 사용되니까 저용량 비타민 C도 먹으면 안 된다. 비타민 E 항산화제 그리고 코엔자임 Q10도 모두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을 저장하기 때문에 화학요법 중에는 이제 피해야 돼요. 얘들 다 이제 암세포 쪽에 붙는 애들이에요. 암세포 쪽으로 붙는 애들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NAC는 유청 단백질, 아세틸시스테인 유청 단백질이나 사고를 우려낸 국에 많이 들었다. 유청 단백질은 어디에 많아요? 우리 보통 헬스하면 유청 단백질 많이 먹죠. 근데 근육 준다고 한다
하잖아요. 뭐 알통 키운다고 우리 이제 단백질 가루 많이 먹잖아요. 그게 많아요. 그리고 사골을 우려낸 국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골국은 장을 회복하는 데 좋은 음식이지만 먹는 시기에 따라서 잘 선택해야 된다. 왜? 글루타민 때문이래요. 내가 볼 때 화학요법을 받는 동안에 글루타민과 글루코사민을 같이 복용하면 장을 치료하는 데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혈구 수치를 늘리려고 하거나 유해한 중금속을 해독하고 화학요법의 독성을 해독하려고 할 때는 이제 따로 이제 기능의학 선생님의 이제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단기간에 이런 아세틸시스탄 즉 NaC 농도를 급격히 올리는 거는 이제 도움이 이제 그러니까 장 쪽으로 말하자면 좀 될 수 있는데 좀 약간 컨트로버시합니다. 좀 내려서 화학요법을 받는 동안에 이제 글루타치온을 합성하고 원료가 되는 우리 글루타민을 이제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컨트로버시해요. 근데 복용하지 않는 게 낫겠죠. 컨트로버시한 거는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글루타민을 줄이는 것보다 시스테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시스테인 섭취도 줄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다 줄여야 돼요. 글루타민은 암세포 대사의 연료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해요. 장점막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고 면역체가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82쪽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5번째 줄.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 몸은 글루타민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글루타민을 간접적으로 굶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루타민을 분해하고 연료를 사용할 때 필요한 효소들, 즉 글루타민아제라든가 케토글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나제 같은 걸 제한을 가해야 하는 거죠. 암세포에게 글루타민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몸도 역시 글루타민이 사실 필요합니다. 글루타민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 우리 몸 어디에서라든지 글루타민을 빼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파이프를 만들잖아요, 얘네들이. 좀 내려가 보면 당뇨 치료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인슐린의 혈중 농도 올라가면 시스테인과 다른 아미노산의 흡수를 촉진하는 인슐린량 성장인자 IGF-1의 혈중 농도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올라가니까 이제 시스테인과 다른 아미노산을 흡수하는 IGF-1이라는 것도 올라가더라.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이 올라가면, 즉 활성산소 ROS를 중화하는 글루타치온 농도도 함께 올라가겠죠. 그럼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을 이제 IGF-1이나 인슐린이나 같이 다 제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해서 당뇨 환자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고 치료하기도 훨씬 어렵게 됩니다. 산소는 여기서 말하는 산소 활성산소죠. 활성산소는 암세포를 공격해 사멸하게 됩니다. 암세포를 사멸하는데 산소를 이용한다. 정상세포는 활성산소가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환경을 잘 견디기 때문에 정상 세포는 괜찮아요. 반면에 종양의 줄기세포는 산소가 있는 환경을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죠.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 봅시다. 종양의 줄기세포는 태구의 줄기가 없을 때 원시세포처럼 산소 없이 대사했다. 뭐 어쩌는 얘기인데 글루타치온 농도가 떨어지면 종양세포는 이런 산화물질에 더 산화물질이라는 거 우리 활성산소를 말하죠. 산화물질에 더 취약해져 사멸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즉 이제 캐스케이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암세포의 세포 사멸 과정을 이제 유려하는 거죠. 좀 내려가 봅시다. 고압 산소 치료 HBOT라든가 오존이라든가 DMSO를 떠올리게 된다. 모두 치료는 효과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압 산소 안에 들어가기도 하죠. 환자들은 화학요법과 더불어 고용량 비타민 C 정맥 주사 치료를 받을 때 또 강력하게 산소 공급을 받을 때 암을 사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고용량의 화학요법이 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문의 여지 없어요. 많은 환자들이 이제 장도 아작을 내기 때문에 심각한 장 손상 때문에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요.
여기 뭐 제인도 역시 장 손상을 입어서 고생을 했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요법을 받을 때 저용량으로 받겠다고 의뢰진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때 넘어갑시다. 184쪽 볼게요. 세 번째 줄, 위 상태가 걱정되어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했고, 왜냐면 이제 장 점막이 아작났는데 아스피린 먹으면 출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했고 대신 이제 피크노제놀을 복용했대요. 이제 피크노제놀은 이제 천연물질이고 아스피린과처럼 이제 피를 맑게 해주는 이제 항혈전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스피린보다는 효과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먹었던 것 같고요. 항염 활동을 해서 이제 커큐민을 복용했어요. 근데 이제 커큐민이 이제 속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생선기름을 좀 더 섭취했다. 오메가3죠. 오메가3를 섭취했다라는 얘기예요. 생선기름은 뭐냐? 오메가3. 화학요법이 끝난 후 나는 상어간유에 대해를 접하게 되었는데 상어간유는 항염작용이 있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이 고농도로 있었다. 뭐 상어간유를 좀 생선기름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시면 닥터 브로홀트는 뭐 송아지 골수에는 알킬 글리세롤이라는 물질이 면역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상어 간유 것보다 더 많이 있대요. 오메가3가. 알킬 글리세롤이 송아지 골수에는 알킬. 그래서 AKG는 사람의 골수와 비장에 아주 사람 같은 경우는 소량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제 이 역할이 뭐냐면 이제 백혈과 적혈을 만드는 데 관여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화학요법 치료를 받으면 골수도 손상을 당하거든요. 이제 골수 손상을 받으면 백혈구 적혈구가 생성하는 데 많이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알킬 글리세롤 AKG 같은 거를 이제 먹는다는 거죠. AKG는 사람의 모유에서 발견된다. 근데 우유보다는 모유가 10배 이상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어 간유가 암의 증식과 방사선 병을 막는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상어 간유가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에 상어 간유를 먹었던 이제 자궁 경부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끝낸 후 방사선 치료에 의한 손상을 50%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염증을 줄여주니까.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하는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를 최소화하는데 상어 간유는 0.3에서 2.6g을 주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좀 내려가면 상어 간유는 4가지 항암 물질이 있대요. 스쿠알렌 많이 들어보셨죠? 상어 어쩌고 스쿠알렌,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AKG, 즉 알킬 글리세롤 AKG 있었고 스쿠알라민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 스쿠알렌은 무슨 역할을 하냐? 메발론산, 즉 우리 LDL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중간 물질이죠. 메발론산을 대사과정을 억제를 해서 이제 콜레스테롤 이런 쪽 이제 만드는 걸 좀 차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일을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런 스쿠알렌이. 그리고 상어 간유에는 알키글리세롤은 면역계를 자극을 해서 혈액세포를 많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혈 기능을 이제 알키글리세롤을 합니다. 그래서 알킬글리세롤 자체가 이제 화학요법 맞는 동안에 이제 백혈과 혈소판 수치를 올려주는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이제 혈구 세포들이 많이 줄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어간유는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킬글리세롤 아까 AKG는 면역계를 자극하는 효과 말고도 또 하나 이제 암의 전이나 이런 쪽에 관여하는 섬유화
세포 성장 인자,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를 줄여준 효과도 또 가지고 있대요. 와, 이게 좋네요. 그죠? 이런 섬유화 세포 인자는 암이 자랄 때 필요한 혈관을 만들어. 그러니까 혈관을 만드도록 하는 핵심 성장 인자가 바로 섬유화 세포 성장 인자죠. 우리 이거 우리 앞선 시간에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이걸 본문으로 인해서 정리가 막 되고 있죠. 또 스쿠알라민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대요. 그리고 스쿠알라민은 이제 바이러스 직접 공격하지 않고 혈관 안쪽에 달라붙어 있는 단백질을 떼어내서 혈액과 간이 감염에 저항할수록 해준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단백질이 이제 바이러스를 먹어 살리는 원료가 되니까 이걸 이제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스쿠알라민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바이러스가 굶어 죽게 된다. 그래서 이런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게 된다. 이게 스쿠알레는 올리브유 그리고 아마란스유 등 친환경적인 재료에도 있대요. 근데 상어간류가 올리브유는 0.7%밖에 없는데 상어간류는 40%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어간류가 최고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암 치료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올리브유 안에 스쿠알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해서 이제 야채나 이런 거 데칠 때 이런 거를 치는 이유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홍보되는 올리에서는 암 치료가 없다. 올리브유를 음식에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매일 아침 첫 번째는 이제 올리브유를 2스푼 먹는데요. 우리 이제 제인은 올리브유를 2스푼 먹고 오메가3 DHA와 EPA의 항염 작용을 위해서 대구간류를 이제 섭취한다. 올리브유도 먹고 대구간류도 섭취한다. 식간에 먹겠죠. 생선간류, 즉 피쉬 리버 오일은 천연에서 유래한 균형이 잡힌 비타민 A와 D의 공급원이 된다. 비타민 A와 D는 우리 앞서서 얘기했듯이 PPAR 감마 대사에서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벌써 40분 됐네요. 이거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급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만족스러우면 이제 우리 구독 빵빵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가 토요일인데 이제 2개를 올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제가 건강검진 하느라고 이제 빼먹었잖아요. 몸이 좀 정신 상태도 좀 흐리기도 하고 해서 빼먹은 거 오늘 보충하려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살 길을 도모해야죠. 네. 화이팅 합시다. I love you. 그리고 꼭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